여러분 안녕하세요.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와, 뒤로 파도 소리가 아주 엄청나게 멋있죠. 제주가 아닙니다. 가족 여행차 강릉에 와 있는데요. 마침 눈도 내리고 바람도 심하게 불어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납네요. 그렇지만 장엄한 겨울바다의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행복입니다. 마침 어제 따끈따끈한 외신 하나가 올라왔네요. UN 산하 자문기구죠. SDSN이라는 곳에서 전 세계 나라의 행복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제프리 삭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기획을 하고 갤럽과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전 세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와, 물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우리나라가 몇 등을 차지했을까요? 59등입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선진국보다도 가장 낮았다는 거죠. 일견 예상은 했던 일인데요. 그래도 좀 안타깝네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국가별 행복 순위를 측정할 때 주관적이고 또 정신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히말라야 산맥 부근의 작은 나라죠. 부탄이 1등으로 손꼽혀 왔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좀 더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6가지 항목을 눈여겨보았는데요. 우선 돈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은 게 행복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인당 GDP로 소득을 측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평균 수명 또는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4가지 지표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4가지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점수를 많이 못 땄습니다. 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적인 지지입니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지인이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인색한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지표, 4번째, 자유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얼마나 나의 의지대로 편하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후한 점수를 못 받았네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이게 이렇게 좀 특히 정치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때 굉장히 좀 전체주의적인 색깔을 보이잖아요. 반대의 진영에 대해서 몰매를 쏟아붓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5번째 지표가 바로 코럽션, 그러니까 부정부패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보다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한국 사회가 맑고 투명해졌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서 다들 알잖아요.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이른바 해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선진국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6번째 지표가 generosity, 우리말로 옮기면 관용인데요. 여기서는 자선 또는 기부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 국민들에게 뭘 물어봤냐면 지난달에 얼마나 기부하셨습니까? 이걸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했더니 우리나라가 149개 국가 가운데 59위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른 나라가 어떤지 볼까요? 1등은 핀란드였습니다. 2등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뉴질랜드. 여기까지가 이제 10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들이 객관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또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룬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거죠. 독일이 14등이네요. 미국이 16등이고요. 영국이 17등, 프랑스가 20등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요, 대만이 26등이네요. 상당히 높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요, 무슨 멕시코, 세르비아, 칠레, 크로아티아, 폴란드, 쿠웨이트, 헝가리, 네, 이런 나라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나라로 돼 있고, 우리가 아는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보다 불행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요 두 나라고요. 우리가 좀 이름 들어서 알만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도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 서열화 문화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꾸 남과 비교를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능력, 그것도 고등학교 시절에 국한된 건데, 그걸로 서울대, 연세대, 이렇게 쭉쭉쭉쭉 순위가 그냥 매겨지잖아요. 아니면 사는 집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 또 뭔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또는 자기가 차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뭔가 이렇게 우쭐대는 것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좀 유난히 강한 나라가 한국이고요. 반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분발해야겠죠? 우리도 차제에 행복에 대한 컨셉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했다,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우쭐대는 행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급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파트 평수라든지 출신 대학이라든지 자동차로 뽐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잖아요. 그것보다는 길거리에 우연히 핀 꽃이나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른바 교양, 굉장히 돋보이고 격조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려는 어떤 희생이나 자선,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나 집사람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좀 과분하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늘 고마움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받은 혜택의 일부라도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선의의 압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고맙게도 칭찬해 주셨죠. 사후 시신의 조직 기증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부끄럽습니다만 얼마 전에 울진 산불 피해 지역,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각각 1억 원씩 기부를 약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모두 저희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의의 압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한국 사회도 이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다음번 순위 발표에서 껑충 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코로나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독감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일일 확진자가 60만 명이잖아요. 대개 확진자가 발생하고 2주 정도 있다가 중환자실에 여파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루에 300명씩 사망자가 나오잖아요. 독감은요, 1년 내내 보통 한 250명 정도가 숨지는 정도인데, 지금은 하루 만에 오미크론으로 숨지는 사람이 나오니까요, 절대로 독감과 비교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피크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만이라도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